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 어빈 얄롬.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이자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얄롬 박사의 책,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실존 심리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얄롬은 실존 심리치료, 네.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인간의 실존에 직면함으로써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치료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치료자입니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 중에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전체로 봤을 땐 좀 적은 편입니다. 물론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심리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요. 사실 그 비율을 따지자면 좀 적은 편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얄람도 정신과 의사지만 약물치료보다는 심리치료 쪽에 더 많은 어떤 자신의 치료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치료자입니다. 사랑의 처형자 어떤 걸까요? 바로 이 사랑의 처형자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사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 제목이 사랑의 처형자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에 빠져있는 내담자와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나 역시 매혹적이고 싶은 부러움 때문일 것이다. 또는 사랑과 심리치료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좋은 치료자는 어둠과 싸워 불빛을 찾는 것인데 낭만적인 사랑은 신비로워야 지속이 되고 그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기루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를 왜 사랑하고 거기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신기루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을 분석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랑에 빠진 내 남자는 치료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왜? 내가 그 사람과 하는 치료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이어가죠.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 이 첫 번째 사례는요. 여기 간단하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인용돼서 나오죠. 8년 전 나는 치료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내 맘에서 그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 자살을 시도해서 주급받아 살아났지만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델말은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 8년 전에 만났던 젊은 수련생 치료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그 치료자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얄롬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죠. 얄롬이 얘기하는 이 실존 심리치료는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실존 문제다. 실존 문제라고 하면요, 죽음, 그리고 고독, 그리고 불안. 이런 주제들을 실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폴 틸리가 말했던 궁극적 관심 같은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얄롬은 사람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실존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외면하기 위해서 사랑의 목을 메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늙어감이란 주제로 외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앞에 있는 외로움, 고독이란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심리적인 문제도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요.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 결국에는 이 사례에 이 책에 나오는 얄롬이 상담을 해서 썼던 10명의 사례들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사랑의 처형자. 만약 강간이 합법이라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이거는 암으로 죽어가는 남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얄롬한테 선생님, 전 강간이 합법이라면 저는 마음껏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뚱뚱한 여인. 이른 아이 남은 아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만만하게 굴지 마라. 두 번의 미소. 뜯지 않은 세 통의 편지. 치근해지려고 태어나다 꾼꾼자를 찾아서. 이 모든 사례들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문제들, 그런 고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얄롬은 이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실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얄롬이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독과 불안과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직면시켰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됩니다. 자, 요 분을 한번 읽어드리죠. 이건 뚱뚱한 여인에 대한 건데요. 이 뚱뚱한 여인, 이 사례는요,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 내면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았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바로 과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죽음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도우려 했다. 실존주의 치료자들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의 문제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는 그 실존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실존을 직면해야 된다. 죽음과 고립과 불안을 직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음을 어떻게 직면하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얄롬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실제로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직면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다. 죽음을 아무리 회피하려고 외면하려고 해도 아무도 죽음을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이러한 어떤 실존주의 철학이 이 책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얄롬이 10명의 내담자가 만나면 상담했던 이야기들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절대 추구력은 아닙니다. 상담자 왈, 내담자 왈 이렇게 교들여 넣은 추구력은 아니고 얄롬이 상담을 재구성해서 읽을 수 있도록 썼는데요.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워낙 유명한 또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치료자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고민 같은 것들을 좀 적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너무 솔직하기도 하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어서 좀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심리치료 작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적절한 순서대로 충실하게 치료적 과정의 단계를 밟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느낀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료를 하는데 내가 지금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리치료 이론이 내담자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이론은 내담자가 아닌 치료자의 불안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자로 하여금 치료 과정에 대한 불안을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치료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더 잘 견딘다면 그런 정통적인 이론을 고수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심리치료의 대가인 얄롬도 내가 지금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론이 그걸 알려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론도 그걸 알려줄 수 없다. 단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론에 의지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병듦, 나이듦, 고독, 불안,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치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예. 사실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지는 하지만요. 워낙 얄롬의 글솜씨가 탁월하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번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문장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두세 번 읽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나는 사랑의 차용자가 되기 싫다.